생각해보면 영화 채널을 시작하고 리뷰를 하면서 주성치의 영화를 단 한 편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월광무합이나 설리기영 같은 작품이라든지 혹은 희극지왕 같은 작품은 리뷰를 해볼 만도 한데 그러지 못했죠. 최신작은 더욱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워낙 신작 위주로 리뷰를 하다 보니 벌어진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과거의 홍콩 영화의 전성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성치의 활동도 축소되었다는 씁쓸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주성치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주성치라는 인물이 지닌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는 물론이고 주성치의 유머에 담겨있는 특유의 루저리즘이 인상적입니다. 루저들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도 그 안에 재치와 웃음을 담아내는 주성치 특유의 이야기 전개 방식은 주성치가 왜 사랑받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일면입니다. 많은 영화 팬들의 사랑과 추앙을 한몸에 받은 따뜻한 영화인 주성치. 오늘은 그의 작품 중에서 식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먼저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영화는 주 씨의 화려한 사업 성공 신화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홍콩에서 식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지만 타고난 사업가적 감각과 미각으로 이 자리까지 올랐죠. 그리고 그 유명세만큼이나 거만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야말로 오만방자의 극치를 보여주죠. 워낙 행실이 건방진데다 하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그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실내인데 선글라스를 쓰고 뒤에는 모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인데 혼자서만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은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당우에게 승강기 앞에서 변을 보라는 식의 조롱을 하는 주의 모습은 그가 왜 당우와 삼합해 동업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거만하면 당하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주는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된 주. 그는 돈과 사업은 물론이고 식신이라 불렸던 명성마저 무너집니다. 쓰레기 같은 행실, 허접한 요리 실력을 모두 폭로당하고 상대의 계략에 빠져 소고기 밀수까지 걸린 주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 결국 돈 한 푼 없어서 밥도 사 먹을 수 없게 된 주는 노점상에서 잡탕면을 주문하고는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으니 트집을 잡아서 공짜로 밥을 먹어보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는 사실 앞에서 당우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당우가 주를 공격할 때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정작 주가 노점상을 평가할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튼 노점상에서 트집을 잡다가 남자들에게 몰매를 맞는 주. 하지만 노점상의 여주인인 화계는 식신 시절 주의 팬이었죠. 다행히 화계가 도와준 덕분에 주는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화계의 설정도 흥미롭습니다. 화계는 원래 대단한 미녀였는데 주의 얼굴이 그려진 식신 깃발에 어떤 폭력배가 코를 풀자 이에 격하게 항의했다가 칼에 맞아서 얼굴이 무너지게 된 비운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화계는 특유의 강한 성격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화계는 주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를 구원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화계의 덮밥 때문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돼지고기 덮밥? 일본식이라면 차슈 덮밥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 따뜻한 덮밥을 건넨 화계 덕분에 주는 세상 최고의 음식을 드디어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란 화려한 조리법이나 엄청난 재료를 쓴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영화의 가장 큰 깨달음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남은 것은 주성치표의 코미디와 풍자 그리고 패러디입니다. 화계가 있는 곳의 상권에서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줌 싸게 새우라는 음식을 파는 이들이 화계의 고기 완자를 접수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때 주는 둘의 장점을 합쳐 오줌 싸게 완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성치표 연출의 위대함이 드러나죠. 오줌 싸게 완자를 먹으면 보이는 반응. 터지는 육즙이 묘하게 B급 감성입니다. B급 감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군요. 굳이 말하자면 병맛이라고 할까요?
약간 성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극상의 맛을 말도 안 되는 연출로 설명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오줌 싸개 완자는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었고 이에 주는 가격을 내리다 무료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줌 싸개 완자로 하필이면 거식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치료되는 일이 벌어지자 오줌 싸개 완자는 일약 최고의 상품으로 등극합니다. 주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지점을 늘려가기 시작하고요.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상승하는 전형적인 플롯이지만 여전히 신나고 재미나죠. 하지만 결국 당후 삼합회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식신대회가 다가오자 그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묘가 패거리와 삼합회는 패싸움을 벌일 정도였죠. 그리고 결국 삼합회 측에서 킬러를 보내 주를 암살하려고까지 하는데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화계는 사랑 고백이 담긴 쪽지만을 남긴 채 그렇게 주 대신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대로 소림사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이자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림 18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림사에 대한 패러디이자 유머이면서 또 18동인의 괴기스러운 모습, 동인이라는 말에 걸맞게 온몸에 칠한 저 정체불명의 번들거리는 화장품들, 거기에 주가 나가려고 하면 단체로 몰려와서 두들겨 패는데 그 패는 장면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접이식 의자를 들고 와서 사정없이 패버리는 장면이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게다가 그 장면을 가리겠다고 앞에 2명이나 3명이 나와서 무술 동작을 취하는 게 포인트죠. 이러한 주성치식 개그가 쉬지 않고 터지는 게 바로 영화 식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이제 요리를 깨달은 어떤 도인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요리 대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에게 식신이란 정준하와 같은 잘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이 시기에 식신이란 요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경연대회의 우승자에게 주는 챔피언 칭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도를 깨우친 주와 당대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서 과거의 주보다 훨씬 더 포악하게 살아가는 당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둘이 벌이는 요리 대결은 거의 요리 대결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그것도 무공을 사용하면서 무림 고수들의 일전을 보는 것 같은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나 무공들이 전부 다 김용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김용의 영옥문 시리즈, 사조 영옥문, 신조협력, 의천도룡기를 봤다면 배꼽을 잡으면서 웃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천검이나 도룡도는 물론이고 나오는 무공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요리 대결을 일일이 표현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무공 겨루기를 넣어서 주성치식 웃음 포인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장면에서 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주성치라는 사람의 연출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는 인상을 받게 만듭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이소룡을 그리고 김용의 소설을 좋아하는 트렌드를 전부 넣어서 알차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결국 진정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둘의 대결 종목은 불도장이었죠. 하지만 당우와 삼합회의 계략으로 인해 주의 불도장은 항아리채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주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이 시간 동안 주는 마지막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주의 모든 것을 담아낸 요리, 아면소혼반입니다. 물론 이 이름 역시 신조협로에 나오는 무공, 아면소혼장을 패러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요리의 정체는 바로 죽은 화계가 만들어줬던 그 덮밥 요리였습니다. 이 덮밥 요리를 먹는 심사위원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반응은 직접 보셔야 할 수준입니다. 이때 마지막에 심사위원은 한 방울 눈물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런 심사위원에게 주는 양파 때문이라고 말하죠. 눈물까지 나오는 아면 소음반. 이 음식이 이렇게까지 감동적인 이유는 물론 화계가 보여준 진정한 음식의 맛 때문이죠.
사실 이 내용은 영화의 초반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가 식신으로 활약하던 시절 마음 심자를 그려낸 요리에서부터 이 영화의 주제는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하지만 심사위원은 당우에게 매수된 사람이었고, 이에 문수보살이 마치 데우스 엑스마키나처럼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화계도 돌아온다는 주성치식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주성치의 영화에는 웃음도 따뜻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 주성치가 좋아하는 특유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아는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김용의 소설이 그만큼 문화 전반에 넓게 퍼져 있었기에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주가 화계를 그리워하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신조염려에서 양과가 소용려를 생각하면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 장면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성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요소들이죠. 이제 와서 주성치의 영화를 찾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성치의 따뜻한 위로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웃음을 주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영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일까요? 저 역시 주성치의 그 특유의 능청맞은 연기와 영화 연출 방법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 리뷰는 빰에서 박상현님이 요청해주신 리뷰입니다. 리뷰를 요청받자마자 직접 답을 드렸고, 이번 기회에 유튜브 리뷰로까지 제작해봤습니다. 모든 리뷰 요청을 다 받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제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요청해주세요. 최대한 영화를 직접 보고 제 감상과 의견, 그리고 모자라나마 분석도 곁들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